안녕하십니까. 반쪽학습법 하프스터디 창안자 김근입니다. 자, 2017년도 5월 27일 이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벌써 35회째가 됐습니다. 초급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 텐데요. 자, 초급은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여러분들 한국사를 마스터하고 싶으시면 답 고르는데 중점을 두지 마시고 질문하는데 중점을 두세요. 질문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말하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이제 한국사가 마스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쓴배지리가 나와 있습니다. 쓴배지리는 어느 시대 건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저희 이제 하프 한국사에는 동마부대니 상금공연 승상만두 동굴수습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양계 유적지라는 곳에서 수양계 유적지라는 곳에서 쓴배지리가 발견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습인데 수습 만두 동굴 수습했다 이렇게 수습이라는 말로 압축을 해봅니다. 뭐라고요? 수양계에서 쓴배지르게 이렇게 압축을 합니다. 요거는 구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뗀석기, 동마불 뗀이 뗀석기와 요런 자잘한 석기, 잔석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뗀석기로는 주먹도끼, 집게 같은 도구가 있죠. 그리고 이제 훅이 들어와서 쓴배지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인데 동마불 뗀이 상근공연, 승상만두 동굴 수습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해서 저희 걸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농목정간 갑배자 토동할 때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시대죠. 자, 사기고선 비켜 벼반 바퀴 부어서 벼반 부어서 반달 돌칼 자 바퀴날 도끼 이런 것들은 청동기 시대 거고요. 그다음 비쌀무늬토기는 농목정간 갑배자 토동 평모적 이던 눌빛 해서 비쌀무늬토기는 신석기 대표적인 토기죠. 답은 이제 요게 되어 있는데요. 답이 이제 물론 이제 처음에는 중요하지만 요거를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 수 있게끔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구석기 하면 뭐라고 대답하냐. 방금 얘기했다시피 동마부대니 상금공연 승상만두 동굴 수습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우리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대화 속의 나라라고 있죠. 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첫 번째 나라는 단군 왕검이 세운 조선이죠. 우리가 부르는 고조선입니다.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이게 바로 고조선이죠. 그다음에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것도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죠. 고조선에 대한 내용은 단군 왕검이 세워서 재정일치 사회였다. 이런 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8조 금법 뭐 하지 말아라 하면서 이제 8조 금법이 있는데 살인하면 사형에 처하죠. 그러니까 인명을 중시했다는 겁니다. 인명을 중시했어요.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보상해라 이거죠. 곡식으로 보상해라. 상해를 입히면 곡식으로 보상해라. 그다음에 이제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겠다. 혹은 50만 전을 내라. 이런 팔조법의 세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한서지리지라는 곳에 서 파란지, 살사삼곡, 도노오공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서 외워둬야 됩니다. 자, 살인하면 뭐라고요? 사형, 상해를 입히면 곡식, 도둑질하면 노비가 되거나 50만 전 내는 거죠. 이걸 빨리 해봅시다. 살사삼곡, 도노오공 뭐라고요? 살사삼곡, 도노오공 이런 식으로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팔조법이죠. 불교를 수용했다. 소고법에서 소수리망, 고이왕, 법풍왕 이렇게 됩니다. 자, 소도라는 신성지역은 천소재분 변철나게 하면 자 사만지역이죠. 낙랑가외에 철을 수출했다. 변철낙외, 변철낙외 이런 식으로 이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가상 광고에 해당하는 설명 물어봤죠? 무천 하면 우리 이제 무천이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동모에서 동모의 무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라는 곳이 있는데요. 동해라는 곳은 단궁, 과마,
반어피 등이 특산물로 유행하고요. 무천, 그다음에 책화, 그다음에 조개혼 등이 잘 지켜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 그다음에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는 동단가반, 동쪽 단가반에 갔더니 무책임하게 저 외쪽으로 밀어서 여철방으로 보냈다 그죠. 동단가반 무책이 여철방. 이게 이름이 이제 몸기억처럼 말로 이거를 막 줄줄줄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구단 외우신 분들 있겠죠.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단가반 무책이 여철방. 동해는 당군, 과마, 반어피 특산물이고요. 무천, 하늘에 대고 춤춘다라고 하는 제천행사가 바로 무천입니다. 무천. 무천, 여기 무천 나오죠. 그렇죠? 무천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책화, 조개옷, 여자형, 철자형, 방직기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있을 때는 답을 요걸로 딱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 구가라는 이제 제가 등이 다스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부여가 되고요. 주몽은 고구려죠.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했다라는 건 이제 백제, 가야, 백제, 고구려 등이 신라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죠. 자, 가야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은 이제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가야에 들어갈 전투로 옳은 것은 고려가 당을 침략한 것을 그린 그림이다 하고 나와 있죠. 자, 성벽보다 높은 흑산을 쌓지만 고구려가 그냥 다시 빼앗아 가지고 당군을 물리쳤다 이거죠. 보장안양 무빙미 하여튼 보장안양입니다. 보장안양은 보장왕 때 그렇죠. 보장왕 때 보장왕 때 안시성 전투가 있었는데 양만춘 장군이 안시성을 끝까지 잘 지켰다 이거죠. 안시성을 끝까지 잘 지켰어요. 자, 보장안양입니다. 보장안양. 안시성을 끝까지 잘 지켰는데 당나라 태종 이세민이를 무찔렀다는 거죠. 눈에 화살을 맞고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당나라는 양만춘 장군이 지키고 있을 때, 연개소문이 지키고 있을 때는 절대로 멸망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답은 보장안양, 안시성, 양만춘 장군, 안시성이죠. 안시성.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다음 가상일기에 밑줄친 그런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되겠죠. 진흥왕에게 배신을 당했다. 진흥왕 배신. 자, 비누, 동소, 성진 이렇게 됩니다. 비누, 동소, 성진 무슨 말일까요? 자, 비누 낮에 동맹을 맺었어요. 장수왕이 평양천도하니까 낮에 동맹을 맺었어요. 동서왕과 소지마리카는 결혼 동맹으로 더욱더 동맹을 강화시켰죠. 성왕과 진흥왕 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진흥왕이 배신으로 당항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중국과 직접 교통한다는 명분이겠지만 이제 백제를 배신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신라 진흥왕을 죽이겠다 하면서 공격하다가 관산성에서 죽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왕이죠. 자, 성왕의 업적을 물어본 겁니다. 지금 성왕의 업적. 성왕의 업적은 성사나모 22노블 관사 이렇게 됩니다. 자, 입에 붙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성사남 5 22노블 관사 이렇게 돼요. 22노블 관사. 뭘까요? 사비, 웅진에서 사비, 지금의 부여로 천도했죠. 교통이 좀 편하죠. 남부여,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죠. 자, 중앙을 오부, 지방을 오방으로 했어요. 그리고 관청을 22개의 부서를 뒀다. 노리사책이라는 승려가 불교를 외에 전파해 줬습니다. 그렇지만 진흥왕의 배신으로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 지금의 옥천 지방에서 죽었다. 이게 바로 성왕의 업적 내용이에요. 성왕은 성사남 55 22노블 관사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성사남 55 22노블 관사. 여러분들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답을 골라낼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은 쉽게 골라낼 수 있죠. 자, 태학은 소림불태워 소수리망 태학 설립입니다. 순신라왕 동시 우지저하는 지저왕은 우상국 복석했어요. 자, 독서 삼품가를 실시했다. 육허풍선 독헌장원 할 때 통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원성왕 때죠.
자, 이런 거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는 거는 인식을 하시죠. 이렇게 안 보고 자기가 요거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하프 스터디에서는 이렇게 선생님을 복제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최고 실력자가 되겠죠. 그렇죠? 학생으로서의 최고 실력자는 선생님보다 아무래도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선생님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선생님 복제가 가능해요. 이런 걸로 뭐라고 해요? 청출어람이라고 합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밑줄건 유물로 옳은 것은 신라가 외침을 받았을 때 광개토대왕의 도움을 받았어.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준 유물이 신라 무덤에서 출토되고 있지. 자, 외가 백료 만동 영광 흥평 계남 죽주 호장 있어요. 자, 영광 광개토대왕이 있어요. 광개토대왕 그다음에 장수왕이 있죠. 광개토대왕과 그 아들 장수왕이 있죠. 자, 장수왕이 있습니다. 광개토대왕 업적은 외구 가야 백제 곁에 있어요. 그다음에 요동 만주 그다음에 동부여 동해 지역까지 영락이라는 연어를 쓰고 자 광개토 대왕릉비에 그런 내용들이 다 적혀 있죠. 그 아들의 장수왕은 아버지 광개토 대왕 묘를 자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이제 장수왕 때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뭘 만들었냐면 흥평계남죽 주호 자 호우명 그릇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광개토 대왕에 대한 호태왕이라고 불렀는데 호우십 이렇게 10번째 정도로 만들었다는 이제 호우명 그릇이 신라에서 발견돼요. 이유는 뭐냐면요. 신라에서 발견되는데 이거는 자 광개토 대왕이 도움을 줬잖아요. 공짜의 도움이 아니라 이제 인지를 잡아가는 거예요. 왕자들의 인지를 잡아가서 이제 교육시킨다는 면목이지만 이게 인질이 되는 거죠. 그 인질로 와 있었던 왕자가 이 광개토대왕 기념품을 가지고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을 때 껴묵거리로 묻어준 건데 그게 바로 신라에서 발견돼요. 그래서 이 발견되는 무덤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호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답은 호명 그릇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금동대왕론이 금동관인이 산수문이 벽돌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어요. 막 가야라든가 백제 등의 이제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자, 밑줄곧 이곳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네요. 밑줄곧 이것으로 옳은 것은 인공연못인데 이곳에서 주사위 놀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다 이러죠. 그래서 흥미로울까 주사위가 발견됐다는 거죠. 자 주령구라고 하는 이제 주사위가 나무 주사위가 발견되는데 신라의 놀이터 인공연못은 어디냐 이거예요. 자 상주의 공검지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제천의 의림지 여기는 이제 뭐냐면 저수지예요. 저수지 벼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가 꼭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백제가 국남지라고 있는데 이 국남지를 본따서 만든 게 이제 안압지라고 하는 동궁과 월지. 이게 바로 신라의 인공 연못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안압지라고도 불렸는데 정식 명칭은 동궁과 월지라는 거다. 이거죠. 자, 신라 거 이거 뭐라고요? 백제 거. 요거는 저수지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8번인가요? 자, 8번 보시면 요렇게 해야 되죠. 황남대총 유리병, 원성왕릉 무인석, 경주 계림노 보검인데 요거를 또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원성왕릉의 무인석은 매부리코예요. 눈이 쏙 들어갔어요. 자, 동양인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은 없죠. 그래서 요 사람은 서양인 사람을 형성한 거예요. 그럼 서양에 있는 문물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언제 주로 통일신라 때 이런 서양의 문물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원성왕은 이제 통일신라 하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다. 2번. 원성왕에 대해서 알고 그다음에 매부리코 그다음에 눈 뾰족 파인 눈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서역에서 들어온 것이다. 서역에서 이제 금이 많은 나라로 신라를 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남 유리병이라든지 보검 같은 게 이런 게 있었다는 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9번 밑줄 찍은 신분 제도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설총 최치원, 설씨, 최씨, 강씨는 육두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씨, 박씨, 석씨는 이제 진골이고요. 설총, 최치원, 강수 이런 분들은 육두품으로서 신라에 이제 처음에는 봉사하다가 본인들이 이제 지방 장관이나 중앙의 고위직에 못 올라가니까, 즉 육관 등인 아창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대하창부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신라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폐쇄성이죠. 뭐의 폐쇄성일까요? 골품제도의 폐쇄성이다 이거죠. 골품제도의 폐쇄성이 자, 신라를 멸망시키는 한 가지만 들어라면 골품제도의 폐쇄성이에요. 자, 화랑제도나 화백제도는 동신라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시족사의 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랑대갈시 그랬죠.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시족사의 전통이 되고요. 화백은 백만부결시 만장일치로 부정을 방지하고 결속을 다지는 시족사의 전통이 바로 화백제도다 이거죠. 음서제도는 이제 주로 고려 시대 때 유행했던, 과거를 보지 않고도 음서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즉 고관의 자식들은, 5품 이상의 자식들은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직이 될 수 있는 제도가 음서제도였어요. 하여튼 골품제도의 폐쇄성이 이렇게 설총, 최치원 이런 사람들한테 큰 출세의 길을 주지 않았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가에 들어갈 내용. 장보고가 나왔네요. 자, 해상왕 장보고, 바다의 왕자 장보고죠. 자, 완도에 뭘 설치했냐? 완도에 설치한 게 청해진이죠. 그렇죠?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했다. 이거를 무조건 알아둬야겠죠. 장보고는 완도에 뭐라고요? 청해진을 설치했다. 장완청. 그다음에 법이죠. 청해진도 설치하고 산둥반도에 설치한 게 이제 법화원이 됩니다. 완도에는 청해진, 그렇죠? 완도에는 청해진이고요. 산둥반도에는 법화원이라고 하는 절을 설치했는데, 그 법화원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산둥반도 적산 지역인데, 여기에 이제 여행할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법화원을 꼭 구경하고 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장보고가 세운 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 지금 물어본 문제는 뭐예요? 완도에 뭘 세웠냐? 청해진이죠. 청해진. 자, 당항성은 신라가 중국이랑 직접 교역한다는 명분으로 당나라를 향한다, 그런 뜻으로 이제 당항성, 지금 이제 당진, 평택, 그 근방이라고 합니다. 신라방은 당나라에 세웠던 신라인들의 거주지가 되겠습니다. 자, 11번 이불병자상, 이런 석등 이런 것도 있죠. 해동성국,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자,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이렇게 불렸다는 것은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 누가 세웠어요? 고대똥통진해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는데, 자, 고왕이라고 하는 대조영, 고대. 똥통은 뭐냐면요,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다 이거죠. 동모산에서 건국했다. 연호는 천통이다 이거, 천통. 처음에는 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발해로 바꿨다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발해로 바꿨다. 그래서 똥통진해 이렇게 돼. 똥통진해. 자, 고대 똥통진해. 고왕이라고 불렀고, 대조영은 동모산에서 건국을 했다. 백두산 바로 위에 있는 게 동모산이에요. 그 다음에 천통이라는 연호를 썼다. 진국에서 뭘로? 발해로 이름을 바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온조는 백제고요. 김수로왕은 가야죠. 박혁거세는 신라를 세운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2번. 가에 들어갈 제도를 알맞은 것은 고려시대 토지제도임. 경종 때 처음 실시했다. 경종 때 처음 실시했다. 뭘까요? 경종 때 처음 실시했다. 경시관인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경시관인. 자, 최초로 시작됐다. 시정 전시과, 전지와 시를 줬는데 관등과 인품을 고려했다. 인품을 고려한 거는 이 경종 때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인품을 고려했다. 이게 바로 시정 전시과 이렇게 되죠. 전시과. 역원자는 이제 주로 조선시대 때 많이 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잘 숙소인 원,
해가지고 조치원, 사리원 이런 말들이 이제 그때 나온 거죠. 혈량과는 관리들을 추천하는 제도고요. 호포제는 양반한테도 포를 받는다라는 그런 제도입니다. 흥선대원군이 실시했죠.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자, 가상 인터뷰에 등장 왕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됐어요. 과거제 처음 실시했다. 노비안건법. 이거는 관리의 공복 이런 건 다 알아둬야 되죠. 누굴까요? 광종. 자, 광종은 노비왕건법 과거제도. 그다음에 주연공부법 등이 있어요. 그다음에 제위보, 제위보. 공복 제정했어요. 노과부제복, 노과부제복. 관귀국왕, 관쪽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그다음에 귀법사 등을 설립한 걸로 돼 있어요. 국사 왕사 제도를 통해서 자, 불교를 엄청 진흥시켰죠. 황제라고 칭했다 이거죠. 그렇지만 공신등을 많이 수청했어요. 공신등을 많이 수청했어. 광덕 준풍이라고 하는 광덕 뭐라고요? 준풍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송나라랑 수교하면서부터는 송나라의 연호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공식적인 명칭은 공식적인 연호는 여기서 끝나게 되고요. 조선 말에 가서 고종 때 개국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자, 하여튼 광종은 광종 뭐라고요? 광종 노과부제복 광교국왕 공신광풍송 공신 신광풍송 이렇게 압축을 해서 갈아두면 됩니다. 자, 어떻게? 광종노가부제복 광교국왕 신광풍송 다시 광종노가부제복 광교국왕 신광풍송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습니다. 노는 뭐라고요? 노비안건법 가는 과거제도 그렇죠? 자,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그렇죠? 주연공부법 제2보 그다음에 공복제정 그렇죠? 공복제정 관촉사 귀법사 국사 왕사제도 황제라 칭하고 자 공신도 수청하고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 쓰고 송나라랑 수교하면서부터는 송의 연호를 따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선생님 복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중급 고급에서 이제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잊어먹어요. 그렇죠. 금방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어먹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안 보고 말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보고 말해서 이거를 리드미컬하게 제가 또 만들었어요. 광종노가부제복 신광풍송, 광종노가부제복 광기국왕 신광풍송 이렇게 노래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이 되겠네요. 자, 14번. 조선 전기에 유행했던 도자기 중에 하나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알아둬야 됩니다. 송나라 자기를 수입했어요. 광종 때 방금 얘기했다시피 수교했잖아요. 송나라 자기를 수입했어요. 우리만의 비취 색깔 나는 푸르스름한 순청자를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홈을 파고 다시 굽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상감청자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나 사치품이고 너무나 이제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안 하고 회색 또는 회백색의 흙으로 빚은 그릇의 표면에다가 흰색의 흙을 분처럼 발랐어요. 좀 더 만들기 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말하면 분청사기라고 했다는 거예요. 분청사기.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조선시대 16세기 때 이제 백자가 나와요. 백자. 그리고 이제 청화백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한꺼번에 알아도 돼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제 도자기의 순서는 송비상 분백청. 같이 시작. 송비상 분백청. 송자기 수입했다. 우리만의 비취 색깔 나는 순청자를 만들었다. 여기다 더 발전시켜서 상감청자를 만들었다. 이게 바로 상감청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순청자입니다. 비취색. 그리고 이제 몽골 침입비 원 간섭기 때는 좀 간단한 분청사기를 만들게 됩니다. 분청사기가 15세기까지 유행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초반까지 유행한다. 이게 바로 분청사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백자, 흰 백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푸른색 안료를 발라서 이제 그림처럼 그림을 그린 게 바로 그림과 글씨를 쓴 게 청화백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비상 분백청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답은 자, 15번.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을 옳지 않은 것은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을 물리쳐서 윤관이 벌무반 조직했어요. 어쩌고저쩌고. 고려시대 대외항쟁이래요. 대외항쟁. 고려시대는 자 거여몽옹회 이렇게 거란과
여진과 그다음에 몽골과 그다음에 몽골 그다음에 홍건적 왜구 등이 있었어요. 홍건적 왜구. 자, 거란은 강금찬이 귀주에서 크게 무찔렀죠. 제 3차 침입까지 있었는데 귀주에서 크게 무찔렀어요. 자, 윤관 장군은 별무반을 조직해가지고 여진을 물리쳤어요. 자, 김윤우 장군은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치고 살리타를 사살했어요. 거기에 장군이 살리타를 사살했단 말이죠. 그다음 홍건적 왜구가 침입해서 거여몽홍에 이렇게 거여몽홍에는 고려시대 때 왜구의 침입 순서가 되겠습니다. 권율 장군이 행주산성 일본군을 물리친 것은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이게 틀린 거죠. 4번이 틀린 거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훈요 10조. 어쩌고 저쩌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거죠. 송상인과 여진의 사절이 와서, 왕에게 선물도 바쳤다. 이거죠. 자, 훈요 10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연등해와 팔간해 이렇게 됩니다. 연등해와 팔간해 등을 성대에 하라 이렇게 됐어요. 소홀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됐죠. 연등에는 불을 켜는 겁니다. 부처님 탄생하는 고식이죠. 4월 초파일 봄이죠. 봄에. 그리고 이제 겨울쯤 가서는 팔관회를 성대에 여는데 그 팔관회는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무역의 장이 되기도 했다고 하죠. 연등에는 순수한 불교 행사라면 팔관회는 토속진앙과 불교가 결합된 거란 말이죠. 명산 대천에 이제 제사 지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교, 민간 신앙이 다 어우러진 게 팔간해. 낭비가 심했던 건 주로 팔간해가 되는 거죠. 답은 팔간해다. 매향은 향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향나무를 심는 거를 매향 활동이라고 했죠. 이게 고려시대 때 유행하게 됐고요. 초제는 주로 일월 성신한테 제사 지냈는데 이제 도교 행사와 맞물려 있는 거죠. 향사례는 활을 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제 지방에서 활을 쏘면서 예를 익힌다. 그래서 향사례라는 게 주로 조선시대 때 거행하게 된다. 하여튼 팔관회라는 거는 연등의 팔관회라는 게 있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식이 일어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네요. 무신정변이 100년간 지속이 돼요. 그 무신집권자들이 있었는데 무신집권자들의 내용들이 이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방정경이 제후죠. 이 방이 처음에 정권 잡고 그 다음에 정중부한테 죽어요. 정중부는 또 누구한테 주냐면 경대성한테 죽습니다. 경대성은 이제 병사하니까 이음인 천민 출신이 이제 정권을 잡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음인은 최충원한테 죽고 최충원은 그 아들한테 물려줘서 4대 62년간 정권을 잡아서 이게 바로 100년간 지속이 된다. 그래서 방정경이 제후 하는 거죠. 방정경이 제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강화도로 도읍을 옮깁니다. 누구 때? 최후 때. 최후 때 고우몽강, 고종, 허수아비 고종왕이 있을 때 고우몽강, 몽골에 진입해서 강화도로 전도하게 됩니다. 이 뭐로 무신집권기 때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을 팔죠. 약이 뭐냐면 향약 구급방과 8만 대장경을 제작하게 되죠. 75신정권도 이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요거는 서희의 강동육주는 거란입니다. 거란. 아까 말씀드렸죠. 거여몽홍의 거란 침입 때, 1차 침입 때 서희가 단판으로 강동육주를 획득했기 때문에 요거는 아니죠. 그 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세기. 자, 18번 보겠습니다. 18번은 가에 들어갈 장소로 옳은 것은 가에 들어갈 장소. 임진왜란의 격전지다. 임진왜란의 격전지 했는데 김시민 장군이 나와요. 김시민 장군은 진주. 자, 진주 대첩의 영웅이 되겠죠. 1차 때. 2차 때는 김천일 의병장이 목숨을 잃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계. 뭘로 위장했어요? 기생으로 위장한 논개가 적적을 안고 이제 남강에 빠져서 죽었다. 그게 바로 진주 대첩이 되겠습니다. 공산성은 공주, 공산성 이렇게 공주입니다. 웅진 옛날 지역에. 그다음에 남한산성은 이제 어디에 있어요? 서울에 있죠. 남한산성. 자, 그다음에 정족산성은 강화도에 있습니다. 강화도에 정족산성 이런 게 있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김시민, 그다음에 논계 하면 진주성이다. 진주성에는 남강과 이게 촉성루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이 되겠죠.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 고려의 문화유산이래. 고려의 문화유산이 어떤 게 있느냐? 불상으로 어떤 게 있어요? 아까 광종 때, 광종도 과부제국 뭐라 했어요? 관기국황 그랬죠. 아, 관기국황 그랬단 말이죠. 관기국황. 관촉사와 귀법사. 아, 관촉사, 석조미륵보살 입상. 귀법사의 규녀스님 등이 광종 때 나오는 거죠. 석굴암 하면 통일신라. 금동미륵보살 방가사회당은 삼국시대. 확실하게 어느 시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삼국시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동연가칠연명의 입상은 안원왕이라고 안칠 이렇게 해서 안원왕. 업적은 별로 없는 왕인데 요때 연가칠연명 연가라는 연호를 썼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연가 7년째 이런 금동열의 입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게 이제 광배인데 광배가 조금 파손됐지만 고려시대 남아있는 아주 유일한 고구려 시대 유일한 불상으로 알려져 있다. 고구려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고려시대 것은 관촉사 혹은 귀법사가 나오면 맞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알아둘 게 직지심체주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도 인정받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부석사 불량수자는 13세기 때 건축물로 팔짝 지붕으로 유명한 베를린 기둥과 그래서 주배팔 이렇게 나중에 또 올 겁니다. 자 경천사지 십승탑은 원나라 영향을 받아서 10 짝수 10 100, 1000 이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얘네들. 그래서 원나라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고 요거에 또 영향을 준 게 바로 조선시대 세조 때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고요. 이 경천사지는 원래 개성이 있었는데 일본 애들이 밀반출해갖고 간 거를 우리가 돌려받아가지고 북한에 돌려주지 않고 지금 현재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자, 19번 다음에는 20번이네요. 자, 20번. 밑줄곧 이 섬을 지도에서 옳게 찾은 것은 이렇게 됐어요. 몽골 침입 때 항파두리 성에 삼별초가 항쟁했어요. 자, 그러면 4.3 사건으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것은 바로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자, 진제배통으로 하는 진제배통. 진도, 제주도에서 항쟁을 했는데 배중선 장군이 진도에서 제주도에서는 김통정 장군이 어디에서 항파두리 성에서 항쟁했다는 거죠. 진제 배통 진도 제주도인데 배중선 김통정은 끝까지 남아서 마지막 제주도에서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몽골놈들이 다 죽여버리고 말만 키우게 됐죠. 그래서 탐나 총간부라고 불렀다는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답은 다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1번 가겠습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세운 사람이죠. 위화도 해군으로 정권을 잡았다. 이건 다 알죠. 그럼 이게 어떤 거냐 이거죠. 어떤 거냐. 한양으로 천도한 사람이 바로 이성계죠. 이성계인데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요? 정도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양을 천도했고요. 규장각. 그건 원래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확대 개편시키는 분이 바로 정조대왕이죠. 경국대전 완성은 이제 성종이 성종. 후민정음은 잘 알죠? 세종대왕. 그렇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영조라는 왕이 있었는데, 영조라는 왕은 군포의 부담, 즉, 군대, 안 가려면 군포를 내라 이거죠. 군포를 내. 이게 보통 2필씩 내게 됐다는 거죠. 2필하고 3필 내는 거를 이제 한 필로 완전히 줄여주는 개혁이 바로 균등하게 역을 분배한다고 하는 뭘까요? 균역법이 되겠습니다. 균역법. 균등하게 역을 분배한다. 균역법. 자,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은, 뭐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렇게 돼 있죠? 흑산도 유배지 자산어보. 자산이라는 걸 보고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자산. 우리가 잘 아는 다산 있죠? 다산은 정약용 선생이고 그 형님이 바로 자산 정약전 선생입니다. 정약전 선생. 자, 천주교 받을 때 같이 유배를 떠나는데, 흑산도로 가서, 흑산도는 섬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에 대해서 어보를 쓰게 돼요. 어보. 물고기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 쓴 자산 정약전 선생이 쓴. 그래서 호를 알아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자산 정약전. 다산은 뭐라고요? 정약용.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딱 보면은 이제 세종 때 장영실 천재과학자가 이제 만든 거죠. 혼천이 간이 이건 천체 관측기고 자격료는 자격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종을 쳤다라고 하는 자동 15장치가 있는
물시계죠. 지구기는 세계 최초의 강우량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강우량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앙불근 우러를 앙자죠. 해를 보고 우러른다 해서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자, 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종을 쳤다는 거죠. 자동으로. 그렇죠? 자동으로 북을 쳤다는 거죠. 날씨에 상관없이. 자, 해시계는 날씨에 상관이 있죠. 근데 이거는 날씨에 상관없이 시간을 알 수 있는 바로 뭘까요? 자경루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속놀이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 고장의 행사에 초대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백고나마 철퇴 고발공고 이렇게 돼서 고발은 고창전 공고죠. 공고가 돼서 백고나마 철퇴 고발공고. 자, 고려를 세운 왕건이 처음에는 패합니다. 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승리하게 되는데 공산 전투에서는 패해요. 공산은 팔공산 있는 곳이 어딜까요? 대구죠. 그래서 공산 전투는 패해요. 고창 전투 크게 승리하는데 이때 고창은 어디 지역이냐면 안동이라는 곳을 옛날에 이제 고창이라고 했다는 거죠. 후백제군에게 승리해서 이제 만든 싸움이 있어요. 싸움이 바로 차전놀이라는 거예요. 차전놀이. 차전놀이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크게 해서 누가 승리하느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거겠죠. 그렇죠. 밀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게 안동의 차전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창 전투다. 강강술래는 이순신 장군이 이제 외적하고 싸울 때 이제 놀이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철심을 돌리기도 하고 그랬다 설이 있는 거죠. 쥐불놀이, 정월 대보름 이럴 때 줄다리기는 이제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가 되겠습니다. 차전놀이만큼은 어디에서 안동에서 시작됐다는 걸 꼭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가에 들어. 안평대군의 꿈이야기. 안평대군이다. 안평대군은 누구냐면요. 수양대군의 동생이고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데 누구한테 죽냐면 그 형인 수양대군한테 죽어요. 자, 수양대군한테 죽습니다. 자, 안평대군의 집에서 이 꿈을 그려준 사람이 바로 안견입니다. 안평대군 안견 꼭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안평대군 안견. 안견은 이제 죽진 않지만 슬펐겠죠. 하여튼 안평대군의 꿈을 그렸다. 안평의 꿈이 이제 한자로 몽이에요. 몽유 도원도. 이쪽에는 현실 세계로 이쪽 가면서 이제 무릉도원 이상 세계를 그림으로 그렸는데 이게 바로 대각선 적인 기법을 잘 활용한 명작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안견은 조선 3대 화가죠. 안견, 김홍도, 장승업 이렇게 3대 화가로 불려진 몽유도원도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에 없고 일본의 델리대학교에서 즉 유출된 문화재가 국보급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몽유도원도. 호랑이 이런 것들 그린 거는 이제 민화라고 하죠. 누가 그린지 잘 모르죠. 겸재 정선 화가가 그린 게 금강전도. 요거는 유명하신 추사 김정희 선생의 문인화 세안도가 되겠습니다. 자, 27번. 조선 후기에 일어난 사건이야. 세수 정치를 비판해서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대해서 일어났지. 이게 바로 홍경래난이 되겠습니다. 자, 홍경래난이다. 만적의 난은 최초원의 집노비인데 왕후장성의 시가 따로 없다 하면서 일으킨 거고요. 이자겸의 난은 이제 예종의 장인이면서 인종의 장인이 된 이자겸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죽은 사건이 바로 이자겸의 난이 되고요. 망이망소의 난은 무신정변 때 이제 공주 명학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서 일어난 난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홍경래 난에는 서북지역 차별로 일어났다. 자, 김박세명은 그래요. 김박세명은 뭐냐면요. 김조순, 박종경 무리가 하는 게 이제 지네들만 해먹겠다는 게 이거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지네들만 해먹겠다. 그러니까 뇌물을 얘네들한테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매관매직이 성행했대요.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붕괴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서북 지역의 누구?
홍경래의 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박세매홍 이렇게 합니다. 김박세매홍, 김조선, 박종경. 김조선은 누구냐? 순조의 장인이고 박종경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외척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외척. 얘네들이 하는 게 뭐예요? 소수 집단이 권력을 농단해. 이런 거를 세도 정치, 농단이라는 말 들어봤죠? 최순실, 농단, 이런 거 이제, 국정농단 하듯이 얘네들이 농단한 거예요. 왕은 있었지만 왕은 허수아비가 된 것처럼 농단했어. 이걸 세도 정치라고 하고, 얘네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얘네들한테 뭘 갖다 줘요? 큰 품을 갖다 주고 관직을 사는 거를 매간매직. 요거의 분개에서 일어나는 게, 평안도 지역 차별과 같이 덧붙여져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자, 홍경래의 난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보겠습니다. 28번. 김만덕은, 제주도의 갑부였어요. 유관순 누나 아시죠? 3.1운동. 신사임당은 이율국 선생의 어머니 이렇게 돼 있죠. 허난서로는 허균의 누이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인물 카드에 들어간 인물. 자, 조선의 여러 시인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홍길동 전지는 허균의 누이예요. 누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허균이니까 허씨죠. 쉽게 찾을 수는 있겠죠. 허난설원. 자,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번 기회에 알아두자. 허난설원이라는 분이 유명한 시인으로서 허균의 누이였다. 허균은 홍길동전이라는 최초의 이제 한글 소설을 쓰신 분이죠. 자, 광해군 때 활약했던 분들입니다. 자, 29번 보겠습니다. 29번은 6.25 전쟁 나오네. 6.25 전쟁. 원래의 모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게 나와 있었다는 거죠. 자, 6.25 때 이렇게 파괴됐어요. 뭐가? 수원 화성이야. 수원 화성이 파괴됐는데 이거를 보고 만들었어요. 뭐가? 그대로 의궤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의궤? 수원 화성 성역 의궤가 있었다는 거야. 이걸 보고 그대로 이제 복원했다는 거죠. 이만큼 이런 것들을 잘 남긴 사람이 바로 우리 정조 때 정약용 선생이에요. 정약용 선생은 이 거중기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 수원 화성을 엄청나게 빨리 튼튼하게 만들었는데, 서양의 사다리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기기도설이라는 서양 책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그림으로까지 그려놨어. 자, 그림과 글씨로 그려놓은 게 바로 의궤라는 건데, 그 의궤가 바로 화성을 만들었을 때도 이렇게 썼다는 거죠. 화성 성역 의궤가 되겠습니다. 자, 동의보감은 허주 선생이 쓴 의학서죠. 아깝게 보면 음악의 백과사전 성현 선생이 쓰신 거고요. 삼광행실도는 자, 인간의 세 가지 충신, 연료, 효자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잘한 사람을 그림과 글씨로까지 만들어서 이제 세종대왕 때 보급하는 게 바로 이게 삼광행실도가 되겠습니다. 자, 답은 화성 성역 의궤다. 자, 30번 들어가겠습니다. 30번. 서울의 모습이네요. 서울의 모습. 서울의 모습. 경복궁. 자, 경복궁은 이제 왕이 사는 곳이죠. 왕이 사는 곳이다. 자, 이거를 흥선내고 다시 지었어요. 맞아요. 종묘. 나는 종묘인데, 종묘는 뭐냐면 왕과 왕비들에 대한 제사예요. 조선의 왕과 왕비들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사직단은 이제 왕이 여기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곡식, 토지와 곡식에 대해서 이제 그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는 곳이에요. 토지와 곡식의 신. 옛날에 이게 전부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덕수궁은 옛날에 경운궁이라고 했는데, 이제 누가 고종이 을미사변 이후에 피해서 여기로 도망간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 덕수궁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곳이죠. 자, 석조전이 있는 곳은 라가 되겠습니다. 석조전이 있는 곳은, 자, 덕수궁 석조전, 서양식 건물은 라가 되겠습니다. 라. 자, 그 다음에 고종 황제 즉위식을 올린 곳은, 자, 사직단이 아니고, 이제 원구단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여기 현재는 없어졌어요. 여기 아니죠. 역대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사당은 나가 되겠죠. 종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곳은 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31번. 자, 이달의 인물, 역사학자이며 독립운동가이다. 이순신전, 을지문덕전 같은 위인전을 많이 만든 외국심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게 이제 구한말의 역사가로서 신채호 선생이 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은 이렇게 영웅들의 업적을 알려가지고 너희들도 그 영웅이 되라 하면서 애국심을 높이기 노력했던 분이 바로 신채호 선생이죠. 단재 신채호 선생이 되고, 김구 선생은 이제 그 이후에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분이죠. 윤복일 선생은 이제 홍커 공원에 폭탄 던진 분이시고요. 이회영 선생은 이제 아나키스트 활동, 무정부주의 활동도 했지만 신민의 출신으로서 이제 서간도에 신흥무관학교
등을 세우는데 이제 많은 협조를 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32번. 32번은 다음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군국 기무처, 김홍집 내각 이렇게 돼 있죠. 군국 기무처는 일본이 우리를 강제적으로 개혁시키려고 하면서 세운 초법적인 기구예요. 자, 여기서 한 게 이제 바로 가보제 1차 개혁이 되겠습니다. 1차 개혁은 내용은 노가연자조 경공파라 탁도고문 개혁 이렇게 됐어요. 노비제 폐지했어요. 신문제 철폐했죠. 과거제도 폐지했어요. 연제제도 폐지했어요. 자, 과부 재가는 허용했어요. 조언은 금지했어요. 경무청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국내부라는 게 신설됐다 이거죠. 그다음에 8아문 6조가 이제 8아문이 돼요. 탁지아문에서 재정을 일원화했어요. 도량형도 통일했어요. 조세를 완전 급납해했다. 조세 완전 급납화. 은본위제가 실시됐어요. 연호는 개국이라는 연호가 최초로 다시 쓰였다는 거죠. 개국이라는 연호가 다시 쓰였다. 언제 이래로? 광종 때 광덕 준풍 이래로 다시 쓰이게 돼요. 자, 보셨죠? 과거제 철폐 나오죠? 도량형 통일력이 나오죠? 신문제, 노비제 철폐했다 나오죠. 이 별기군이 아닌 거죠. 별기군은 신식군대로서 이제 독립기무함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이건 훨씬 전이에요. 가보개혁은 노가연제조 경공파라 탁도고문 개국 이게 가보 1차 개혁 내용이에요. 이런 것까지 알아둬야 되는데 지금 초등학생이면 조금 어렵겠죠. 그런 게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 자, 가에 들어갈 단체를 옳은 것은 안창호 양리땅이 중심이 됐다.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을 설치했다. 태극서관, 자기회사 등을 운영했다. 이것도 이제 압축이 되어 있어요. 자, 안창호, 양기탁 등이 결성했어요. 비밀 결사로 했죠. 공화정을 추구했다 이거죠. 왕을 없애는 거예요. 왕정을 없애는 거죠. 자, 대성학교, 오산학교 등이 있어요. 태극서관, 자기회사 등이 있어요. 자, 제가 이걸 보고 만든 게 아니라 미리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대한매일신보 등이 자, 기관 역할을 했어요. 청년하구회 등도 있었죠. 청년하구회는 이제 흥사단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무장투쟁까지 준비하는 게 바로 뭘까요?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신민회가 된다. 신민회도 이렇게 외워둬야 돼요.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써놓으면은 자기 걸로 안 되죠. 자기가 말로 해야 돼. 어떻게? 신민 안탁비공 대호태자 매년사무 5회 이렇게 뭐라고요? 신민 안탁비공 대호태자 매년사무 5회. 자, 안창호 양기탁이 주겠다. 비밀결사다. 뭘 주겠다? 공화정을 주겠다. 대성학교, 그다음에 오산학교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자, 태극서관 자기회사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태극서관 자기회사. 안창호 양기탁 안탁으로 해서 안탁 나오죠. 자, 대한매일신보 기관 역할을 했다. 청년하구의 흥사단. 그다음에 뭐까지 준비했다? 무장투쟁까지 준비한 게 바로 우리는 새로운 민족이다. 신민회라 신민회. 자, 부안에는 이제 황무지 계양권 철회시킨 것이 신간에는 한참 뒤에 나옵니다. 좌우합작단체고요. 독립협회는 그 전에 서재필 등이 이제 주도하게 되죠. 자, 어려우신 분들은 그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자, 34번 가겠습니다. 운요 사건은 우리나라를 이제 개항시키려고 하는 일본 놈들의 이제 전략이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당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내용도 알아둬야 돼요. 종법 해부 원인 약 시별무무 이렇게 되는데 종법 해부다. 청의 종주권을 부인해서 청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치해법권으로 완전히 불평등 조약이죠. 진해 법으로 재판하겠다는 거죠. 해안 측량권 이것도 진해가 우리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산포를 개항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산 나중에 그다음에 인천까지도 개항할 수밖에 없게 이름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종법 해부 원인 이렇게 됩니다. 종법 해부 원인 중에 이제 치해법권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통감부 설치는 이제 을사늑약으로 그다음에 배상금 지불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재물포조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한성조약 등으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었고요. 일본의 조선군 주둔이 허용돼요. 일본군에. 이걸 언제냐면 재물포조약으로. 이거는 이제 한참 뒤에다. 치해법권, 해안 측량권, 부산, 원산, 인천을 개항하게 되는 게 바로 강화도 조약이라는 겁니다. 운요 사건으로 일어났다 이거죠. 자, 3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밑줄 근초하게 책을 낸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덕수궁 옛날에 경운궁 자리에 중명정이라고 있는데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강제로 취하겠다. 외교권을 빼앗기 위해 이게 바로 의외통이죠. 의리외통. 자, 을사늑약을 제2차 한일 협약기도 하고 우리한테 외교권을 뺏어갔어요. 그리고 통감부라는 걸 설치했다. 그래 의리외통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의리외통. 의리외통. 이게 바로 중명전이죠. 이게 바로 중명전에서 체결했다. 자, 을사늑약은 언제냐? 공이 오는데 우리는 공이 안 맞아 을이 돼서 죽는다. 공오 을사 이렇게 해요. 공오 을사. 공이 오죠. 공이 오는 1905년을 가리킵니다. 1905년을 가리킨다. 요거 다음이겠죠. 그렇죠? 답은 라본이다. 자, 이제 이긴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이제 강요하는 게 바로 을사늑약이 되는데 그게 05년이다. 공오을사는 의리외통. 2차 한일협약에도 불리고 외교권을 완전히 뺏어가고 통감부라고 설치하는 것도 이때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본이 되고요. 자, 36번은 자, 평양에서 시작됐어요. 자, 이거는 뭐라 하냐면 물산 장려운동이라고 해요. 물산 장려운동. 자, 일본 놈들의 상품이 막 들어오니까 우리 것, 내 살림 내 것으로 쓰자. 이 물산 장려운동이 조만식 선생이 주도해가지고 어디에서 평양에서 시작돼. 그래서 물조평으로 해요. 물조평.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다. 자, 국제보상운동은 나라의 빚이 많으니까 나라 망하기 전에 갚아보자고 대구에서 시작된 거고요. 문자보고운동은 이제 3.1운동 이후부터 우리 이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되고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3.1운동 이후에 우리의 대학을 설립하려고 했지만 이놈들이 설립 안 해주고 경성제국대학이라는 걸 세워버리죠. 자, 37번 보겠습니다. 독립군 부대로 오른 것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활동 지정청 총사령관 이게 뭐냐면 독광건 1편 이렇게 돼요. 독광건 1편은 자, 한국 독립당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 독립당을 만들어서 자, 임시정부가 이제 한국 독립당으로 통합이 돼요. 그리고 자, 광복군을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건국 강령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제 삼균주의라는 걸 가지고 이제 건국 강령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독립당, 광복군, 건국 강령 이렇게 돼요. 이제 이때 광복군의 총사령관은 지청청이 된다. 지청청이 되고요.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이제 건국강령으로 채택을 하게 되고 이걸 책임자는 김구 주석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한국광복군이다. 자, 조선의용군 만들었던 누구 김원봉 세력이 여기도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좌익인데 좌우 합작 군대가 되는 게 한국광복군이 되고요. 독립의군부는 이제 나라 망하고 이제 임병찬 등이 만들었던 이 비밀 결사 궁리에서 만들었죠. 북로군정선은 이제 북간도 지역에 만들었고 여기 총사령관은 김좌진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문제 안 남았네요. 그렇죠? 세 문제만 남았습니다. 자, 현대사가 나오네요. 가에 들어갈 내용을 옳은 것은 자, 이제 나라가 해방이 됐어요. 광복이 됐어요. 45년 8월 15일 날 광복이 된 다음에 자, 모스크바에서 뭐가 열리냐면 자, 삼국 외무부 장관 회담, 이걸 삼상회의라고 해요. 삼상회의가 열려요. 여기서 이제 결정되는 게 임시 민주정부를 하자. 신탁통치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당사자인 미소 공동위원회를 서울과 평양에서 열자 이렇게 돼 있어요. 삼상 임시 미소예요. 이게 바로 신탁통치도 협의했고 임시 민주정부도 협의했고 그다음에 또 미소 공동위원회도 협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삼국 외상의 세 가지. 임시미소다. 임시미소. 이게 바로 모스크바 삼국 외상, 삼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가장 먼저 우리의 독립을 약속한 게 카이로, 그 다음에 얄타 회담이 돼서 그 다음에 포츠담 선언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리 강회에는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광복이 이루어진 거죠. 39번 보겠습니다. 자, 박종철이라는 분을 기억해둬야 되는데 박종철 등 일어나가지고 이제 턱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민주화운동이 시작되는 계기가 됐어요. 자, 처음에 전두환 정권 이제 마지막에 천만인 서명운동이 있었어요. 천만인 서명운동. 뭐를
직선제 개헌을 하자는 거죠. 천만인 서명운동. 자, 그 전까지는 뭐였어? 그냥 체육관에서 뽑는 대통령에서 간선제라고 하죠. 요거를 이제 박종철 군이 죽으면서부터 이제 민주화운동이 막 불붙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4.13 호원 조치 4월 13일 날 그냥 자기가 만든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하니까 열받으신 이한열 연세대학교 학생이 자, 시위하다가 체류탄 맞고 죽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6월 항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6월 항쟁이 시작돼. 6월 항쟁으로 이제 굴복한 게 6.25 선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9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9차 개헌은 현재까지 마지막 개헌이 되죠. 그리고 이제 9차 개헌이 이루어진 게 대통령 직선제와 이제 5년 단임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래서 5년 동안만 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못해. 대통령 직접 뽑을 수 있죠. 얼마 전에 대통령 뽑았잖아요. 그만큼 이제 천박사열 육구직단 이렇게 오면 돼요. 자,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누가 죽었다? 박종철 서울대학교 학생이 죽어요. 고문으로 죽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놈 전두환 대통령이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러니까 열받으신 이한열 자, 학생이 또 죽어요. 그러니까 6.29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이걸 6월 항쟁으로 이끌어냈다. 6월 항쟁으로 이끌어냈다. 그리고 몇 차 개헌? 9차 개헌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단임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9차 개헌 틀 안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육공화국이죠. 9차 개헌 육공화국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39번은 천박사열 육구직단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보겠습니다. 40번. 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7.4 남북 공동성명 언제 일어났냐면 1972년에 일어났어요. 72년. 자, 7.74 자평적 그래요. 자주적으로 통일하자. 그다음에 평화적으로 하자. 무력을 사용하지 말고. 그다음에 민족 대단결적으로 하자라는 원칙이 천명이 돼요. 그건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7.74 자평적. 자, 남북 기본합의서는 91년도에 이루어졌는데 91년도에 6.2핵이에요. 유엔에 동시 가입하고 남북 기본합의서 그다음에 비핵화 공동선언을 이루게 돼요. 자, 선언하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은 지키지 않죠. 이게 바로 노태우 정부 때 6.2핵, 소중한 6.2핵, 소련 중국과 수교하죠. 6.2핵이죠. 유엔 동시 가입,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15 남북 공동선언은 2000년이죠. 2000년에 누가 김대중 정부 때 이제 평양에 간 김대중 대통령하고 김정일하고 사인한 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가나다. 요 안에 있는 내용도 다 알아두셔야 중국 고급에 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초급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자, 본인이 선생님이 돼가지고 문제를 내는 수준까지 하려면 쉽지는 않은 거죠. 여러 가지 말을 했어요. 아까 광종, 노과부제국, 관계국간, 공신광풍송 이런 식으로 말을 막 만들어 자기 걸로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방금도 뭐랬어요? 천박사열 육구직단, 천박사열 육구직단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요거를 제가 노래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노래로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외웠던 것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노래로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풀어볼 수 있어야 되니까. 천박사, 천은 천만인 서명운동, 박종철 사망, 그렇죠? 4.13 호원 조치, 그다음에 이한열 사망, 그다음에 6월 항쟁 6.29 선언, 9차 개헌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직선제, 5년 단임제, 요거를 알고 있어야지 천박사열 육구직단 하면 이제 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처음에는 동해 할 때 동해 동단가만 무채교의 여철방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제 연상처럼 기억하다가 이거를 몸기억화 해줘야 돼요. 그냥 바로 튀어나와야 되죠. 동단가만 무채교 여철방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다 그냥 튀어나온 거 못하니까 노래로 만들었어요. 동단가 무채교 여철방, 삼두 오수 십계 신읍 천소재분 변철나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좋아해요. 그렇겠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그래서 선생님 복지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바로 하프 한국사. 이건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프 스터디 반쪽 학습에서 나왔고요. 제가 36년 전에 하루에 1000단어를 외우면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루에 1000단어를 외우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보고 보고 안 보고 보고 나중에는 다 안 보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반쪽이에요. 반쪽을 안 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반쪽도 생각날 때까지 훈련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선생님 되기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최고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최고의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초등학생은 이제 가장 원하는 게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데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훈련시켰던 저희 딸들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나왔어요. 용인 외대부고, 그리고 이제 민사고 나와서 이제 서울대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최고 수준의 고등학교, 대학교 다 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 보고 하는 훈련, 하프 스터디 한번 빠져서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돼보겠다는 거죠. 티처와 스튜던트의 복합어, 티치던트가 되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답만 고르는 학생에서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내가 문제를 내는 사람으로. 그렇죠? 내가 말해볼 수 있는, 내가 누구한테나 설명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학생이 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